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냥 외워서 풀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한 번씩은 제가 다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과 부등식 여기서 하는 거는 첫 번째 문제는 요 근이 두 개가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둘 다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두 개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그거를 크고 작은 거를 판별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 부호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요때 요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조건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게 됩니다. 이걸 왜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알게 되면은 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어떤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부등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둘 다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를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양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양수기 때문에 둘 다 음수인 경우에도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알파랑 베타랑 두 개를 곱했을 때 요게 0보다 작게,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조건 하나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을 해줄 수가 없으므로 요런 거는 양수일 때는 이번에는 제일 좀 만만한 거 더했을 때 양수,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둘 다 더하면 음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에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 알파랑 베타가 두 개가 0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데 근을 안 가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근을 가질 수 있게 근의 존재를 보장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같다는 왜 들어가요? 두 근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두 근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서로 같은 두 근도 서로 같은 두근, 서로 다른 두근, 둘 다 두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근만 아니면은 이거는 다 두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옮겨온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패단이 발생을 합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근의 존재성을 보장을 시켜주면 되고요. 근데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근의 존재성을 보장을 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4AC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두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그 다음에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요 a가 0보다 크니까 c인 요놈이 c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ac 전체가 0보다 크게 될 거고요. b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큰 놈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놈끼리 더해서 이렇게 d가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더 이런 거를 짜잘하게 볼 필요가 없다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괄호 1번에서 우리가 할 조건은 알파 베타를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거 가끔씩 보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C는 여기 K제곱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X제곱의 앞에 있는 전체가 A, X의 앞에 있는 전체가 B, 그 이외의 전체 모두가 요게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2, 1, 마이너스 두 짝 다 주면 되고요. K제곱이 양수 K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데 그쪽으로 모이니까 1, 2 써주시고 K 쪽으로 모아주시기만 하면 이러면 부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쉬워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래요.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근이 양수일 조건은 하나씩 써야죠. 알파랑 베타를 두 개를 더했는데 양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둘 다 더했는데 양수니까 0보다 클 거고요. 세 번째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쓰면 요거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두 근 서로 같은 혹은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B, 뒤에 있는 거 C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빼버린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 합,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요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요, 요게 앞에가 1이 아닌데 함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뭐 K는 6보다 크고 K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 하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면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여기 곱해져 있는 4가 앞에 있으면은 여기 우변에 있으면은 좌변에 있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 아니고요. 만약에 짝수 판별식이면은 요 우변에는 4를 이렇게 안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수를 줄이게 하는 포인트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몽땅 다 풀어보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디귿에서는 K의 조건은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공통범위, K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제일 그 쪼잔한 이 범위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사실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이 집합의 개념 없이 이 부등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건데 이게 조건을 나눴잖아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셋 다 만족을 하려면 여기서 제일 짠 애를 뽑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나는 다 잘 먹어. 나는 잘 먹는데 내 친구가 만약에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오뎅이 들어간 건 또 안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파가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먹어야 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놈이 마지막 답으로 남게 돼요. 이렇게 까다롭다는 얘기는 제일 범위가 적다는 얘기고 요게 6이라는 숫자는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 두 조건을 비교해보면 숫자는 크지만 조건, 만족시키는 범위,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의 개수는 적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범위를 모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혹은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했다면 그 경계, 양수와 음수의 경계가 되는 거는 0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0 말고 다른 거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참 별걸 다 하죠. 이걸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그럼 반대로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그럼 세 번째는 뭐 안 봐도 드라마죠. 여기 세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거나 작은 게 아니니까 사이에 들어갔을 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을 편의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런 2차 방정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는 0을 지워불고 여기다가 함수인 y를 붙이게 되면 y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함수식인 표현으로 썼을 때 요게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조금 얘를 밑에다 그려야겠다. 요 그래프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니까 수직선상에서 P보다 오른쪽에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를 지나게 되면서 P일 때는 이렇게 0보다 큰 쪽으로 붕 떠있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fp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여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쭉 했을 때 여기 P를 집어넣었을 때 fp의 값은 이때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요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 어느 한쪽으로 이 앞에서 했을 때 마치 두 근의 부가 0보다 두 근을 알파랑 베타를 곱했는데 0보다 크게 되면은 두 근의 부가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FP가 하는 역할은 두근의 곱과 똑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앞에서 했을 때 요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혹은 0보다 작은지 이거를 갖다 판별을 했었죠. 이거를 두 번째로 판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판별을 하는 기준은 이거는 여기서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이거를 여기 있는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에서의 추계방정식은 요거는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a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대충 2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에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했던 a로 앞을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x의 1창의 개수 이거의 반이 요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놈의 부호를 바꿔주기만 하면 여기 있는 제곱식이 0이 되죠. 마치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와 똑같아요. 추계좌표는 추계방정식은.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a는 앞에 a로 묶었을 때 그 다음에 반의 제곱할 때 2, 그 다음에 2분의 b, 그 다음에 그거를 음수로 뒤집어 주게 되면 여기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추계방정식의 역할은 여기 알파 베타가 둘 다 p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에 해당하는 게 p보다 크면 되고요. 이게 마치 두 근을 더했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되는 이런 경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반대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껏 해놨더니 그럼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망가지 못하게 근의 존재성까지 이렇게 밝혀줍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여기 판별식이 0일 때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모두 P보다 작을 때 이거는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두 개가 부호가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FP의 값이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 여기 사이에 있기만 하면 FP가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만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1회독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조건을 그대로 외워서 그냥 문제에 접목시켜서 풀어주시면 사실 장땡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진행할 때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요게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요 문제는 외워서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 있는 거.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조건을 하나씩 써줍니다. FP의 값이 이게 0보다 클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계방정식 요거가 2보다 작으니까 여기 P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근의 존재성을 밝혀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FP, P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문제에서는 2죠. 2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K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 어디냐? 여기 추계방정식을 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를 해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b는 2k니까 2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써지게 된다. 요 앞에 거는 풀어보시면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 b'에 해당하는 k를 요 밑에다 써주고요. 짝수 판별식을 쓸 거니까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이렇게 곱해주는 부분에 우변에 4가 없으면 짝수판별식이고 우변에 4가 있으면 짝수판별식이 아니니까 4를 지워주면 되고 네, 이렇게 4는 좌변 우변에 곱해지는 부분에 한 번만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계산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근의 존재성을 밝히기 위함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아유 끝났다. 그죠? 4, 1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다 주면 k제곱이 양수이고 그 다음 양수 개수를 갖고 그 다음에 k제곱 쪽으로 값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1에서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큰 거보다는 큽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공통범위를 구할 때 수직선을 그려서 완성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는 크다 네, 요렇게 범위가 완성이 돼 아이고 여기 부호를 안 바꿨네 여기 분호의 방향이 이게 바뀌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라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은 너는 빠이 나가리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만 모아주게 되면 k의 값은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답으로 결정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요 문제 유형은 사실 그대로 외워서 풀어도 이렇게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이거를 더 확장을 시켜서 다른 개념에다 집어넣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보시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손으로 푼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들 여기다 타자를 쳐가지고 여기다 풀이를 올리든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